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아마 다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필승이 또 테슬라가 위험하다고 하는구나. 테슬라가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들어서만 4번 정도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4번 전부 다 하락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숨겨진 리스크와 그리고 강력한 경쟁사의 도발 혹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올해 내내 테슬라의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사실 조금만 기쁜다게 멤버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가 어떠한 리스크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닥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제 예상이 좀 맞았죠.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는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자, 일단 보시면 2개월 전, 2개월 전에 찍어진 영상이죠. 테슬라 숨겨진 최대 리스크, 아무도 집중 안 하는 테슬라의 내관, 현실화되고 있다. 최대 중요 포인트. 이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을 때 설명드려서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숨겨진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의 하락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많이 하락해서 223달러였지만 현재 주가는 137달러예요.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한 겁니다.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죠. 2개월 만에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모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분석을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위험하다. 자율주행 지각 변동. 2024년 레벨 4 선언해버린 기업, 소프트웨어, 반도체, 세계 탑급, 모비라이, 엔비디아, 테슬라 비교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그 당시에 모비라이 주가는 27달러, 저는 모비라이 롱, 테슬라 숏을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는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괜찮았죠. 예. 모비라이 27달러에서 현재 35달러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저도 모비라이에 당시에도 투자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비라이를 매도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최근에 테슬라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현재로서는 1.5% 한 1.5%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렸죠. 그 당시에 주가는 197달러.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테슬라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숨겨진 최대 리스크, 사상 최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이때부터 사상 최대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그 기회를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BYD 자율주행 주목. 이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BYD가 테슬라를 이미 따라잡은 지는 오래고요. 추월한 지도 꽤나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력이 상당히 많이 깎여지고 있는 시기가 이때부터 조금씩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는 197달러, 현재 주가는 137달러이기 때문에 역시나 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비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죠. 테슬라가 위험하다. 가장 완벽한 자율주행 기업. 대략 한 2주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반도체, 소프트웨어, 끝판왕, 모비라이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주가가 대략 한 이 정도 때, 한 175달러, 180달러대에서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주가는 20% 이상의 그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올해 내내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해드리면서 사실상 판매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 현재는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 유럽의 리쇼어링도 마찬가지고 일본, 특히 인도에서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네옴시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최첨단의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굉장히 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마 지금은 집중을 좀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을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과는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양질의 인재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에 기대는 그런 제조 방식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산을 해내고 이제 최첨단의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전 세계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잘하는 기업은 누가 말해도 테슬라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테슬라의 기반인 자율주행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주가는 꽤나 기회장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많은 분석,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가프레스를 통한 전면과 후면, 그리고 바디 캐스팅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전통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 개의 그런 부품들을 이으고 붙이고 조이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십 개의 조각을 붙이고 조이는 과정에서 거의 공정이라던가 부품료, 비용 등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상당히 간단한 제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틀 자체를 새롭게 이렇게 짜고 이런 것들을 그냥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격을 꽤나 꾸준하게 인상을 해왔고요. 작년에만 3차례 이상, 3번 인상의 자동차 가격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결국에는 테슬라의 브랜드력이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고스란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제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가격 전가력,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제 제품 가격이 조금씩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꺾이면서 이에 따른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치킨 게임에 대한 영향도도 꽤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체에서의 영업이익률이 25%에 육박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뭐 8%, 9%, 정말 많이 나봐야 10% 정도인데, 테슬라가 마진을 절반만 깎더라도 15%, 13% 정도만 깎더라도 다른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치킨 게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과정에서 경쟁력이라던가 혹은 점유율을 손쉽게 뺏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꺾이는 것이고 실적이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건 명심을 해야 돼요. 시가총액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주식을 바라보면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숨겨진 이면을 바라보고 다르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가 이제 본질이 아닌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의 본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좀 상수로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업들은 자율주행 팀이 그냥 따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팀에서 따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데,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수백만 대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도조 시스템을 통해서, D1칩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모빌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사회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도 테슬라에 대한 그런 분석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12개, 테슬라 분석만 12번 해드렸습니다. 대략 한 22일이죠. 오늘은 22일입니다. 이틀에 한 번 이상씩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아니죠. 기사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대략 한 3, 4일, 3일 한 번 정도는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12월 6일에 이제 분석해드려서 이번 달에 분석해드린 것들 중에서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시대에서 비용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작년까지 제품 가격을 파죽지세로 인상했던 테슬라이지만 수요 감소 및 경쟁 심화를 무시할 수 없는 시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지지라인 및 변곡점이 확인될 경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때 테슬라의 지지라인 및 변곡점이 확인될 경우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일자가 12월 6일이죠. 12월 6일이면 약간 이때부터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를 저도 진행을 하면서 약간 1.5%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12월 8일에도 이제 분석해드렸죠.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또한 수요 감소 이슈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부상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업으로 봐야 하며 매출 성장률이 꺾일지언정 자율주행이라는 장벽이 착실히 쌓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테슬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12월 12일에도 분석해드렸죠.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애국주의 및 민족주의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시장을 새로이 개척하는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2월 22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대화방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업로드는 언제 될지는 잘 몰라요. 테슬라 매수하셨는데 주봉 241선에 근접하여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배움의 판단력을 키워보고자 질문해봅니다. 좋은마음 기쁨덕의 전용 채팅방이고 이 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양질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하건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주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40주선의 주요 지지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맞닿는 자리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추세입니다. 테슬라 일봉입니다. 동그라미 자리를 보시면 갭 상승이 발생한 이후 한 번도 터치가 되지 않았죠. 테슬라 셀러들이 볼 때 갭 상승을 채우는 것은 본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리는 지지가 전혀 없기에 근처까지만 가면 손쉽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선물 옵션 차트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추후 기술적 분석 강의 때 말씀드릴 기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강의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좋은마음 기쁨덕 텔레그램방에서 정말 꾸준히 이제 복습까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일봉입니다. 최근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죠. 기존에 물려 있었던 손절 물량이 새롭게 진입하는 자금에 주식을 죄다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바뀜은 고점이든 저점이든 추세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할 만한 흐름이죠. 테슬라 주봉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기법이죠. 추후 기술적 분석 강의 때 말씀드릴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5파동 끄트머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분석과 유사한 패턴으로 7파동 하락까지 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장의 6파동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만약 하락 7파동이 오지 않을 경우 반등에 그치지 않으며 턴어라운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기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정확한 바닥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손실은 작고 수익은 상당히 큰 자리기에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이고 저 역시나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면서 대략 1%대의 손실을 입고 있지만 결국 손실을 볼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얕은 손실을 기록할 것이고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제 좋은마음 기쁨덕의 토론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제조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 숏 테슬라에 대한 매도를 꾸준히 말씀드렸다면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롱을 말씀드리면서 40번 이상의 영상을 찍어드렸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 숏을 말씀드렸고요. 다시금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